이번 설날에도 어김없이 코끝을 찌르는 기름 냄새와 함께 전 부칠 생각에 벌써부터 허리가 지릿지릿하신가요? 여기 10년 동안 시댁의 무수리로 살다가 이번 설날 제대로 한방 날리고 다낭 바닷가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한 며느님의 통쾌한 실화가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사는 38세 지영 씨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들은 연휴라고 설레어하지만 지영 씨에게 명절은 그저 집이 전쟁터로 변하는 고통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네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집이 제일 편하다며 명절만 되면 온 식구를 지영 씨네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 8시 지영 씨의 독박 노동은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며 전을 부칠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간이 짜다, 과일은 예쁘게 깎아야지라며 지시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남의 일인 양 TV만 보고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에게 따져봐도 돌아오는 건 당신 수고가 많네. 내가 뭘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입에 발린 소리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지영 씨는 늘 허리 통증과 편두통으로 쓰러졌지만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명절이 10년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올해 설날 일주일 전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지영 씨의 인내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지영아, 이번 설에는 내 형제들도 다 그리로 가기로 했다. 고모네, 삼촌네 다 합치면 10명 될 거다. 음식 넉넉히 준비해라. 10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지영 씨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만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명절 핫플레이스네. 당신 요리 솜씨 좋으니까 다들 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좀 해줘. 그 순간 지영 씨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지영 씨는 그날 밤부터 남편 몰래 비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터뜨릴 완벽한 폭탄 선언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는 비행기 표 예매였습니다. 지영 씨에겐 10년간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 3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설날 당일 새벽에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검색했고 마일리지를 포함해 성인 1명과 아동 2명의 표를 15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숙소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수영장이 있는 해변가 리조트를 4박 5일 일정으로 80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포섭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큰아이와 유치원생 둘째는 엄마의 계획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비밀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날 전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지영 씨는 조용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둔 캐리어를 신발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지영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닌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설날 당일 새벽 4시 지영 씨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사이 아이들을 깨워 집을 나섰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지영 씨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셀카 속에는 1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전 9시 지영 씨네 집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시작으로 고모와 삼촌 가족까지 총 13명의 사람이 도착했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안 맞아.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를 받고 일어난 남편은 옆자리에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바뀐 비밀번호는 열리지 않았고 아내에게 보낸 문자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10분 후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다낭의 풍경. 지영 씨와 아이들이 맥주와 코코넛 주스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지영 씨의 메시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가족의 정이 그리우시면 이번 설은 다 같이 밖에서 사드세요. 저랑 애들은 그동안 밀린 정 좀 쌓으러 다낭 왔습니다. 남편도 이번 기회에 효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전 부치는 건 저보다 남편이 더 잘하니까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고 친척들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멘붕에 빠진 남편을 향해 집사람 관리도 못하냐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갈 곳 없어진 13명의 친척은 근처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허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영 씨는 지금 다낭의 따뜻한 햇살 아래 빛이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맥주,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말이죠.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깔깔거립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전을 부치지 않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큰아이의 물음에 지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 지영 씨는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린 채 온전히 자신과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4박 5일 후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 앞에는 남편이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줄 수 있어? 라는 남편의 항의에 지영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동안의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당신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지영 씨는 2가지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명절 준비는 평등하게 할 것. 당신도 전 부치고 설거지해. 둘째, 그게 싫다면 이혼이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영 씨의 강단 있는 모습에 남편은 결국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앞으로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하자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불만을 터뜨렸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명절은 안녕하신가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진 명절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영 씨의 다낭 탈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명절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도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안 되라고 말하는 것부터, 도와줘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